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계 명작 소설은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한 목동의 이야기인데요.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을 상상하며 그 감성에 푹 빠져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위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 내내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하고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만을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들위르의 수도자들이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피에몽에서 온 쑥 굽는 사람의 거무대대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었고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이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마다 보름치에 먹을 것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어린 머슴 아이인 미아르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라든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아래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거푸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은 주인댁 따님. 이 근처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가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가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여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여전히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인 나에게 이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때껏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름치의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아주 늦게 식량이 도착했었습니다. 아침나절에는 큰 미사를 보고 오느라 그럴 테지 라고 생각했고 점심때가 되어 소나기가 퍼부었으므로 이번에는 길이 나빠 노새를 몰고 떠날 수가 없었으리라고 짐작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3시쯤 되자 마침내 하늘은 씻은 듯 개었고 비에 젖은 온 산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데 나뭇잎에 물방울 듣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좔좔 넘쳐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마치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새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르도 아니고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노새 등에 실린 버들고리 사이에 의젓이 올라타고 몸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맑은 산의 전기와 소낙비로 시원하게 씻긴 바람을 맞아 그녀의 얼굴은 온통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아르는 알아누워 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내게 그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 길을 잃어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에라도 들러서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기 위해 농장으로 들어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휙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려입고 어쩐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면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구니에서 식량을 끌어내기가 무섭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신기한 듯 주위를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고운 나들이 옷에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더니 양을 몰아넣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잠자리며 양모피를 깐 집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두건 달린 외투며 내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항상 이렇게 혼자 있으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며, 아가씨. 불현듯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나는 선뜻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마 그러한 낌새를 분명히 눈치채고도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져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황금의 양이나 저 산봉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에스테르 선녀를 눈앞에 보는 듯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귀여운 몸짓이라든지 요정처럼 나타났다가 숨 돌릴 겨를 없이 가버리는 그 서운한 느낌이 내게는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영락없이 에스테르 선녀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잘 있어. 조심히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속에 가뭇없이 사라진 뒤에도 그 노새 발굽에 채어 연방 굴러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감히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졸음에 겨운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다 되어 깊은 골짜기들이 차차 푸른 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처럼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흠뻑 물에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강을 건너가려다가 물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딱하게도 날까지 저물어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밤을 보낸다고 해도 가족들이 걱정할 생각에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참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아가씨를 달래놓고는 얼른 불을 활활 피워 발과 시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우유와 치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나까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밤이 되었습니다. 아득한 산꼭대기 위에 뿌연 햇볕과 희미한 석양빛이 남아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나쁜 생각은 티끌만큼도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느님은 아실 겁니다. 누추할 망정 그래도 내 우리 안에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는 양들 곁에 우리 주인 댁의 따님이 다른 어떤 양보다 더 귀하고 더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 아래에 마음 놓고 쉬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랑스러운 마음만 벅차오를 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는 기척에 짚이 버스럭거렸고 잠결에 매 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나오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양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더 강하게 지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별을 바라보며 바깥에서 밤을 새워 본 적이 있다면 사람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정막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입니다. 온갖 산신령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논일며 대기 속에는 마치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라도 들리듯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그 들릴 듯 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낮은 생물들의 세상이지요. 그러나 밤은 사물들의 세상이랍니다. 누구나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질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가씨 역시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 바싹 내게로 다가앉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편 아래쪽 못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굽이치며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 한 줄기 긴 꼬리를 끌고 떨어졌습니다. 저게 뭘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전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는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너희들 목동은 모두 마법사라면서? 천만에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남들보다는 더 별들과 가까이 지내는 셈이지요. 그러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에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지요. 아가씨는 여전히 공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턱을 괜 채 양모피를 두른 모습은 그대로 귀여운 천국의 목자였습니다. 어머나, 저렇게 많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저렇게 많은 별은 생전 처음이야. 넌 저 별들 이름을 잘 알 테지? 아무렴요 아가씨. 자, 바로 우리들 머리 위를 보세요. 저게 성 야곱의 길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냐 상공으로 통하지요. 샤를마뉴 대왕이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바로 갈리스의 성 야곱이 용감한 사르마뉴 대왕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좀 더 저쪽으로
영혼들의 수레와 그 번쩍이는 굴대 4개가 보이지요. 그 앞에 있는 별 셋이 3마리의 야수이고 그 3번째 별 바로 곁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꼬마 별이 마차꾼이고요. 그 언저리에 온통 빗발처럼 내리 떨어지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아래쪽에 저걸 보세요. 저게 갈퀴 또는 사망성이랍니다. 우리들 목동에게는 시계구실을 해주는 별이지요. 그 별로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더 아래쪽에 있는 게 별들의 횃불인 장드밀랑이에요.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사망성과 병아리 집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 별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나 봐요. 병아리 집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서 맨 먼저 떠나 윗길로 접어들었지요. 저 위쪽 하늘 한복판을 보세요. 그래서 사망성은 좀 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장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제일 뒤에 처지게 되었지요. 그래 불끈해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온갖 별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르지요.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나,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요, 아가씨. 그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무렵 나는 무엇인가 서늘하고 보드라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에 얹히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대며 머리를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동이 타올라 별들이 헬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조용히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고 나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